자, 채용의 변화 간단하게 봅시다. 쓸 것도 없어요. 일반적인 전형이 아니라 직무 중심. 서류도 직무와 무관한 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것만. 면접도 직무와 무관한 게 아니라 관련된 것만 평가해요. 이건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로 돌아옵시다. 지금 키워드로 제시한 게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라는 게 해당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직무 키워드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석이 안 돼. 이 키워드를 던져 놓는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은 괜찮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성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해 봐요.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데? 따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입사를 하면 이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 없어. 이런 역량이 없어 현재. 이런 역량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사설교육기관도 좋고요. 이거 거의 대부분 서점 가면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의사소통에 대한 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 그런 걸 꼭 해야 되냐? 해야 되죠. 요구한다고 하니까.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요. 저한테 가장 적합한 직무는 뭘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직무는 입사하고 배우는 거고 직무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직무 역량이나 이런 걸 배운 적 없다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찍으세요. 직무 하나만 찍기 못하면 한 3개 찍으세요. 여러분이 지원할 기업 월급 많이 주는 데는 결과적인 거고 여러분이 월급 많이 주는 데를 가기 위해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으세요. 하나 찍기 못하면 한 3개 찍으시면 되죠. 자, 3군데 찍으면 3군데 산업군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당연히 반도체 시장이나 스마트폰 시장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CJ 대한통운을 지원하게 되시면 유통이나 물류 쪽 회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면 더 확장시킬 때 유통회사, 물류회사로 지원을 할 땐 수월해지거든요.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지원하지 마세요. 범위를 정하라는 게 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위는 뭘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직무중심 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찍어놓고 조사해서 아니면은 바꾸면 되는데 가장 적합한 걸 찾다 보면 영원히 못 찾습니다. 기업들도 답답해서 그런지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내용들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죠. 이건 삼성전자에 있는 사이트인데 읽어보시면 방향이 잡혀. 거짓말이 안 잡혀. 착각하지 마세요. 정리를 해놓은 거지 이 키워드를 제시한다고 여러분이 이런 역량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SK하이닉스에는 해당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담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LG전자 거. 이것만 보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하기에는 참 좋은 게 여러분이 입사하기 전에는 직무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직무를 정리해 놓은 거는 해석이 잘 안 돼. 그래서 경험담으로 돼 있는 걸로 간접적인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CJ가 참 착한 것 같아요. CJ는 모든 계열사 모든 직무를 별도로 분류해서 직무가 뭔지 그리고 이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이 뭔지를 정리해 줍니다. 요거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깔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취업 포털 사이트들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에 들어가면 직무 분석이 있어요. 해당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담을 써둡니다. 역시 경쟁사인 사람인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뭐 다 하는 거지 뭐. 취업 포털 사이트에는 기업 분석한 자료들도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만 보면 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하는 건 현재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 경험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 3사람 정도 있으면 한 직무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취업 컨설턴트를 한 명 붙여요.
그럼 4명이 한 팀이 돼서 직무 하나씩 정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작할 때 필요한 인력이 200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도 완벽하게 커버는 안 됩니다. 다양한 걸 통해서 여러분의 직무를 잡아가야죠. 1순위, 2순위, 3순위는 고르셔야겠죠. 요건 좀 넘어가고 필요한 얘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료에 있으니까 짚고만 넘어갈게요. 시중에 있는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 중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가장 좋은 데는 없어요. 왜 없냐면 취업 포털 사이트는 여러분이 수익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정보 제공해서 수입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공하는 정보는요, 미끼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완벽한 자료가 아니에요. 하지만 공짜예요. 여기 있는 걸 다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정보를 재구성을 하셔야 돼요. 재구성을 하시면 쓸모있는 사이트가 되는데 난 여기 가입했으니까 이 정보만 보면 합격할 수 있어. 왜냐하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자료 제공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무슨 필수 자료, 합격 자료 이것만 보면 합격할 수 있어. 그걸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돈으로만 계산해 보자고요. 공짜 자료인데 난 이걸 보고 연봉 4천인 기업에 입사했어.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누가 그러던데 2만 원짜리 자료를 보면 연봉 4천만 원짜리 기업에 입사할 수 있대요. 이것도 가성비 생각하면 참 좋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뭐 이런 거지. 마스크팩 2,000원짜리 샀는데 피부과 간 거보다 피부가 더 좋아졌어.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에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피부 좋은 연예인들 결국 피부과예요. 물론 피부과도 가고 뭐도 하고 다 해서 그런 것뿐이지. 취업 포털 사이트를 맹신하지 마세요. 얘는 넘어가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갑시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이라고 하는데 공짜예요. 어디 있냐고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이라고 검색하면 PDF 파일로 돌아다닙니다. 왜 이 자료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기준, 서류 필기, 면접 전 과정에서 여기에 요구되는 기준들이 다 제시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자료를 꼭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검색하시면 나온다니까요, PDF 파일로.